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이가 들면서 드는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노후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가진 돈은 많지 않고 자식들은 다 컸지만 여전히 부모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저 역시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주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 열심히 일하면 퇴직 후에는 연금을 받으며 편안히 살 수 있을 거라 막연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불과 51세에 그친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은 대부분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결국 자녀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도 바로 자녀 교육비라고 해요. 실제 조사에서도 퇴직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로 자녀 양육비가 꼽혔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든 보태주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국과 서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대부분 자녀가 스스로 마련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대학 진학률도 우리보다 낮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학을 무조건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커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크든 작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아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평균 1억 7천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부모님들의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자녀 결혼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조차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도와주셨는지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결혼 비용 때문에 부모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35%도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적게 썼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부모님의 마음은 한없이 크지만 자녀가 그것을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미 다 큰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경우를 뜻합니다.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싱글, 미국에서는 키덜트, 캐나다에서는 부메랑 키즈, 영국에서는 부모, 퇴직금을 갉아먹는다는 의미에서 지퍼스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결국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몇 억을 모아두었다 해도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면 그 돈은 금방 바닥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가 제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해답이 됩니다. 예전에는 시험 잘 보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되는 시대였습니다. 은행 예금만 해도 이자가 16%씩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정년은 보장되지 않고 서너 번 이직해야 겨우 60세까지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영어,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바로 돈을 관리하는 법, 경제적 자립의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자녀도 부모도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아들로서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저 역시 잘 알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도전하고 실패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뒷바라지가 아닐까요? 부모님의 목돈을 미리 나누어 주거나 재산을 일찍 넘겨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라도 자녀들이 그 돈을 쉽게 소비해버리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노후 준비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지켜내고 또 연금이나 생활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활비를 꾸준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흔히들 목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목돈은 때로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알고 있거나 주변 지인들이 아신다면 그 목돈이 쉽게 다른 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돈은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어서 정작 필요한 시기에는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연금 형태로 자산을 묶어두는 방법입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조금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안정적이고 꾸준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가 20년, 30년 이상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들어와야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3층 연금 제도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합쳐서 세 가지 층으로 생활비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살펴볼까요? 평범한 주부가 30세부터 60세까지 매달 9만 원 정도씩만 납부한다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달에 약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납부한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분도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부부가 함께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님, 아버님, 이것만으로도 굶을 걱정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대부분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단순히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하면 매달 생활비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다 써버릴 위험도 줄고 꾸준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은 뒤 자녀 결혼자금이나 집 마련에 모두 써버리고 나서 노후 생활비가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활용해 꾸준히 지급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처럼 보여도 20년, 30년이 쌓이면 든든한 노후 생활비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서 우리는 3층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퇴직을 하셔서 국민연금 이외에는 별다른 준비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제도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면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아가실 때 집을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생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도 마찬가지로 땅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갑자기 자산을 다 팔 필요가 없으면서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활용할 때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그래도 자식들에게 집 한 채는 남겨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100세까지 살다가 집을 남긴다고 해도 자녀는 이미 70세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미 노인인데 그때 집을 물려받아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녀는 스스로 독립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라도 자녀에게 일찍 재산을 주면 부모님이 빈손이 되었을 때 자녀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믿는 마음으로 준 것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을 되돌려드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돈은 반드시 연금이나 배당이 나오는 형태로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도 혹은 다른 사람이든 쉽게 손 뗄 수 없고
부모님도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노후 준비는 큰 돈이 아니라 꾸준한 돈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대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 미국 같은 나라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나라들은 7,080% 이상이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작 12%만이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모아둔 돈을 조금씩 쓰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도 부모님을 도와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들 역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노후 준비는 목돈보다는 연금 형태로 꾸준히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 말고 본인의 생활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노후 준비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금융 상품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꾸준히 활용하는 힘은 생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모님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관리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게 마련이죠. 따라서 지출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많지만 손으로 직접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 타는 것도 모두 기록하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들어오고 작은 절약이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나이 들어서 무슨 절약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내가 관리한다는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노후는 힘들어집니다. 은퇴 후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곧 노후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하거나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또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제철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음가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음이 쓸쓸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따뜻하면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대화,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생활 하나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실제로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기대는 습관은 결국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쓰이시겠지만 때로는 단호함이 자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평생교육원이 잘 되어 있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공부, 건강 강좌,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 또는 그림이나 음악 같은 취미까지 다양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활발하게 하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노후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어 가시면 훨씬 가볍습니다. 부부가 같은 목표와 인식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은 절약하려 하고 다른 쪽은 쓰려고만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앉아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연금이나 저축 같은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지출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고, 둘째, 건강을 지키는 생활을 실천하며, 셋째,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해 부모님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야 하고, 다섯째, 새로운 배움과 취미로 삶의 활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든든한 노후가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자녀와 가정을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30년은 부모님의 시간입니다. 용기 내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